네, 저희는 아직은 애트리 연구원이지만 곧 휴직하고 회사를 만들려고 준비 중인 이정원, 이주행입니다. 저희가 아직 만들지도 않는 회사의 연대기를 말씀드리는 게 조금 민망하긴 하지만 그래서 프롤로그라는 소심한 부제를 붙였고요. 저희처럼 연구원이었다가 회사를 만들려고 생각하시는 분들, 창업에 관심 있으신 분들, 사실 그 과정에 대한 정보가 많지 않기 때문에 그 과정을 공유하는 의미에서 이 발표를 맡게 되었습니다. 주행님과 저는 언제쯤 처음 만났었지요? 저희가 처음 만난 게 아마 애트리에서 2013년도에 같이 과제 기획할 때 처음 만났습니다. 그때 제가 기억하기로는 수술 시뮬레이터를 기획을 하고 있었는데요. 그때 이제 정원님은 의료 영상 전문가로서 그렇죠. 저는 AR과 로봇 전문가로서 차출돼서 같이 기획을 했었었죠. 네, 그랬었고 그 일이 오래 가진 않았지만 그 이후로 뭔가 긴밀한 개인적인 교류가 있었고요. 그리고 2017년에 GTA라는 애트리 내부 게임이론 연구회라는 동호회를 같이 하면서 어떻게 보면 활동이 공식화되었던 것 같아요. GTA라는 게임 동호회를 만들었지만 저 게임 이름 GTA랑은 관련이 없고요. 저희가 강화학습으로 스트림스라는 게임을 푸는 문제를 했었어요. 그래서 학회에 가서 학회에 계신 분들과 직접 게임을 해보고 굉장히 즐거운 시간을 보낸 뒤에 인공지능과 사람의 게임 점수를 같이 비교해보기도 하고 재밌게 학회 발표를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가 2018년 1월이었고 저 때 이후로 CD 학회에서는 매 회차마다 발표를 맡아서 계속 했었습니다. 그리고 또 같이 했던 일 중에 하나는 강화학습 입문이라는 책을 애트리에 계시는 다른 두 분의 동료들과 함께 공동 번역을 했었고요. AI 프렌즈 멤버들과 미술 전시회를 보러 갔습니다. 근데 저 전시회가 어떤 전시회였죠? 저의 첫 전시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주행 작가님의 코드로 그린 그림이 화학연구원 갤러리에 걸렸었는데 그 전시회를 AI 프렌즈 멤버들과 다 같이 보러 갔을 때 사진이었고 강화학습 튜토리얼을 같이 AI 프렌즈 세미나에서 발표한 적이 있었어요. 그때 많은 분들이 오셔가지고 굉장히 발표를 즐겨주셨고 처음으로 이정표와 정주행이라는 별명을 부여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후로는 이정표와 정주행이라는 약간 콤비 그런 느낌으로 소백산 천문대 과학예술 포럼, 워크숍 이런 데도 같이 참석하고 여러 활동들을 같이 많이 했습니다. 심지어는 강연을 지금처럼 그냥 둘을 세트로 불러주세요. 세트로 가서 이제 파트를 나눠서 강연을 하고 그런 활동들을 쭉 해왔었고 KTV 과학톡이라는 과학 프로그램에 인공지능을 테마로 같이 출연했던 적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게 2019년 연말 송년회인데요. 지금 생각해도 참 대단했던 일을 했다 싶은 게 대전 지역의 커뮤니티 거의 20군데 정도 연합 송년회였어요. 그래서 이 정도 많은 분들이 화학연구원 아까 그 갤러리에 모여서 송년회를 했었고 이때 저희가 코드로 그린 커뮤니티라는 짧은 톡을 맡아서 송년회 한몫 기여를 했었습니다. 가장 최근에는 KRD에서 지원하는 러닝랩 프로그램에 저희가 빌데라는 이름으로 모임을 운영을 했었고요. 주행님과 제가 코드가 아니더라도 데이터 기반으로 의사결정 판단을 하고 그런 식으로 하는 시민 데이터 과학자 양성을 목표로 4개월 동안 프로그램을 같이 멤버들과 신나게 운영을 했었습니다. 자, 그리고 그러다가 올해 4월 1일에 새벽에 저한테 카톡을 주셨어요. 맞아요. 그때 뭐 무슨 생각으로 저한테 카톡을 주셨습니까? 그날이 참 그때가 이제 제가 창업을 결심하고 첫 액션을 취할 때 그때의 이제 사건이었었는데요. 사실은 이제 제가 오랫동안 연구소 다니면서
독립이 사실은 꿈이었었어요. 그래서 한 2007년도부터 독립에 대한 생각을 하고 있다가 근데 이제 가족들한테 부담 주면 안 될 것 같다는 그런 생각에 때가 무르익기를 기다리고 있었고 이제 그러던 시점에 로봇 기업 트위니 천홍석 대표님이 한 3년 전에 저에게 창업을 권했고 한참 동안 고민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올해 말에 천홍석 대표님이 결정적으로 창업에 대한 어떤 강한 권고를 했고 저희 집에까지 와가지고 식구들을 설득을 했어요. 그래서 식구들도 설득이 됐습니다. 우리 아빠는 창업해도 되겠다. 그래서 이제 올해 1월 1일부터 제가 3개월 동안 마지막 고민을 해보기로 했어요. 그러니까 3개월 동안 고민을 해서 창업을 하겠다 말겠다 결심을 하고 그리고 나서 4월 1일에 첫 액션을 취하기로 했고 그 첫 액션이 제가 제일 좋아하는 믿을 수 있는 사람에게 카톡을 날린 거였죠. 네, 제가 그 그 카톡을 카톡이었습니다. 받았군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는 답장을 했죠. 네. 설렌다. 그렇게 해서 그 새벽에 받은 카톡 그리고 바로 오전에 바로 만났어요. 점심도 먹기 전에 만나서 같이 무언가를 도모해 보기로 도원결이 벚꽃이 한창 피었을 무렵에 도원결이 사진을 남기면서 이 스토리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4일째 되던 날 그 전날부터 고민해왔던 회사 이름을 그렇죠. 완성했어요. 네, 페블러스라는 회사 이름을 완성을 했습니다. 사실 회사 이름 지었던 그 스토리만 얘기해도 1시간 넘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어쨌든 멋있는 이름을 발견했다 생각을 했고 페블은 조약돌입니다. 이 조약돌은 약간 단단하고 통통 튀는 그런 느낌, 약간 스마트한 그런 느낌, 그런 이미지가 떠오르더라고요. 그래서 모래알처럼 흩어지는 데이터들을 뭔가 감각할 수 있는 조약돌처럼 만들어서 누구나에게 쥐어주고 싶다. 그런 마음을 담아서 조약돌이라는 상징물을 가져왔고 이게 갖고 싶으려면은 그냥 조약돌이 아니라 아주 멋진 조약돌이어야겠더라고요. 그래서 fabulous라는 단어를 가져와서 합성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fabulous라는 단어를 만들게 됐고 이것은 환상 조약돌이라는 뜻입니다. 저희가 엄청나게 굉장히 멋진 전설적인 조약돌 같은 단단한 회사를 만들려고 이런 이름을 지었던 것 같고요. 8일째 되는 날이 저희한테는 또 중요했던 날이었는데요. 이날은 어떤 날이었습니까? 이날은 이제 사실은 7일째도 저희가 만났었죠. 그렇죠. 7일째 만났던 거는 우연히 만났습니다. 네. 제가 오송역에서 내려서 세종으로 오는 버스를 잘못 타가지고 반석에 가게 됐어요. 저희 집 앞까지 오게 된 거죠. 예, 그래서 간 김에 정원님한테 연락을 해가지고 나를 세종까지 데려다 줘. 제가 데려다 드리겠다고 하셨어요. 그렇습니까? 예. 네. 역시 기록이 잘 남아 있으니까. 네. 네. 그래서 세종에 왔죠. 네. 세종에 와가지고 저희의 큰 숙제 중에 하나인 저희의 이제 성명서를 작성하기 시작했던 것이죠. 네. 선언문 같은 것이죠. 네. 그래서 그 선언문이 완성된 날이 8일째 날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네, 거의 하루 꼬박 걸려서 저 매니페스토를 완성을 했고 그 완성을 했던 순간 바로 나와서 해지는 세종호수공원에서 사진을 남겼었습니다. 그 매니페스토는 전체 내용이 이 정도인데 한번 읽어드리면 어떨까 싶어서 주행님한테 한번 부탁을 네, 한번 드려볼게요. 볼까요? 오랜만에 읽습니다. 네. 페블러스 매니페스토. 당신과 데이터 사이의 거리는 얼마인가요? 데이터는 차갑고 손에 잡히지 않죠. 데이터는 쉽게 모이지 않고 좀처럼 의미를 드러내지 않아요. 우리는 사람들이 데이터를 가깝게 느낄 수 있도록 간극을 좁히는 연구를 하고 있어요. 우리는 모래알 같은 데이터에서 보석 같은 정보를 뽑아내기 위해 인공지능 기술을 사용해 왔어요. 이를 위해 현실을 모델링한 가상세계에서 데이터를 만들기도 합니다. 그렇게 데이터는 우리가 느끼고 즐기는 대상이 되고 우리는 그것을 예술로 만들죠. 우리는 지능적이고 예술적인 방식으로 데이터와 좀 더 가까워질 수 있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생각한 첫 번째 솔루션을 페블러스 캔버스에 담았어요. 페블러스 캔버스는 아름다운 페블로들로 채워집니다. 페블로는 데이터를 아름답고 쓸모있게 가공한 것이에요. 모래알 같은 데이터를 손에 잡히게 만든 조약돌 같은 것이죠. 우리는 페블로와 감성적으로 인터랙션 할 수 있으며 그것을 보고 통찰을 얻기도 하고 스스로 뿌듯해하기도 하며 자랑할 수도 있죠. 페블로는 가상세계와 실세계가 만나는 매개체가 될 거예요.
페블로는 메타버스에 구현되어 다른 사용자와 공유하거나 거래할 수도 있고 전시하거나 가지고 놀 수도 있어요. 페블로 갤러리나 페블로 비치에 가면 다른 사람들의 페블로가 펼쳐져 있을 거예요. 다른 사람들의 인생에서 영감을 받고 넓은 세상과 만날 수 있죠. 데이터와 한층 가까워진 우리는 페블로의 인생을 담게 될 거예요. 그리고 언젠가 세상을 담게 되겠죠. 우리는 페블로를 통해 데이터로 세상을 이해하는 시각을 갖게 되고 세상을 더욱 아름답게 변화시킬 거예요. 아, 네. 8일째 되는 날 이 글을 오랜만에 읽으니까 참 완성했군요. 감회가 새롭네요. 네. 저 글을 써놓고 나니까 마치 회사를 정말로 만들 것 같은 기분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는 사람들에게 알려야겠다. 그래서 저희 실장님한테 메일을 보냅니다. 그리고 그날 서울 출장이 있었던 주행님은 아주 예술 활동으로 바쁘셨던 네. 날이었는데 서울 출장에서 밤늦게 돌아와서 카톡을 보내셨죠. 아, 우리 브라더가 메일을 보내는데 내가 메일을 안 보내면 마음이 안 좋아 이러면서 각자 실장님한테 소식을 알리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생각이 들었어요. 회사를 어떻게 만드는 거지? 자, 저질렀구나. 네, 회사를 만드는 방법을 알아야겠더라고요. 그래서 책을 사서 읽으면서 우리끼리 야, 뭐 회사 창업도 책으로 공부하냐, 뭐 선비 사업가의 탄생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공부를 시작합니다. 사실 책도 읽었지만 선배 창업가들 그리고 저희가 알고 지냈던 투자 벤처 엑셀러레이터 분들을 계속 만나면서 조언을 구하고 공부를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18일째 되는 날 처음으로 돈벌이에 나서기 시작하죠. 예비 창업 패키지라는 게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창업 전에 신청할 수 있는 지원 사업이에요. 최대 1억까지 가능한 금액인데요. 저희 예비 창업 패키지를 18일째 되는 날 신청하게 됩니다. 그리고 한 달쯤 지나서 5월 17일에 정식으로 발령이 났어요. 애트리 내부에서 기술 창업실로 둘 다 전보가 납니다. 그렇게 되면은 정식으로 애트리 예비 창업자가 되는 것이고요. 그 시점을 기준으로 7개월 동안 창업을 준비할 수 있는 기간이 주어집니다. 그것은 애트리에 있는 굉장히 좋은 제도라고 생각을 하고 창업을 장려하기 위한 제도여서 저희한테는 정말 단비와 같은 기간을 보내고 있는 셈입니다. 저 첫날을 처음으로 애트리에서 같은 소속이 되었던 저 첫날을 기념하면서 각자 노래 한 곡씩 선곡을 해서 음악을 들으면서 기념을 했던 게 기억이 나네요. 이때쯤 저희가 이미 가까운 분들한테 얘기를 하고 다녔기 때문에 응원해 주시는 분들이 많았어요. 그 중에 빌대 멤버 중에 한 분이 바닷가에 놀러 갔다가 직접 예쁘고 예쁜 조약돌을 고르고 골라서 저희한테 건네주셨어요. 그 조약돌을 저렇게 플레이팅까지 해놓고 보니까 조약돌이 정말 아름답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점점 더 예쁜 꿈을 키워가게 되었습니다. 며칠 지나지 않아서 덜컥 메시지를 받았는데요. 야, 저희는 IR이라는 게 뭔지 저 그렇죠. 당시에 저게 뭘 의미하는지 정확하게 몰랐죠. 네, 사실. 그 투자 심의 혹은 투자 설명인데요. 다른 회사가 하는 IR을 본 적도 없었고 IR 자료를 본 적도 없었고 저게 뭔지 몰랐지만 어쨌든 한 달이란 기간이 남았으니 날짜를 잡아놓으면 진도가 나가겠구나. 어떻게든 되겠지. 용감하게 덜컥 수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 달 동안 맹렬한 시간을 보냈고 그냥 굉장히 추상적인 레벨에서 저희가 하려는 일을 조금 소개를 해드릴게요. 패블러스는 세상에 도움이 되는 다재다능한 함수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특히 데이터를 다루는 함수이고요. 데이터에서 새로운 가치를 찾아서 고객에게 전달하는 것이 저의 미션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데이터의 가치를 좀 더 높여서 고객에게 다시 되돌려주는 방법, 데이터 자산 이런 개념을 일단 생각을 했고요. 저희가 해왔던 일 중에 하나는 인공지능 학습을 위한 데이터를 가상으로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합성 데이터라고 하는데요. 컴퓨터 그래픽스 CG나 GAN이나 뉴럴렌더 같은 기법으로 저런 가상 데이터를 만들 수가 있고, 여러 도메인 영역에서 로봇이 물체를 잡아야 되는 시각 인공지능 혹은 편의점 재고 관리를 해야 되는 인공지능 개발을 할 때 사용할 수 있는 CG들을 만들어서 굉장히 다양한 환경에서 여러 조명, 여러 각도에서 재질 표현이 가능한 장면들을 만들어냈습니다. 알약 자동 조제할 때 눈으로 검수하는 과정이 필요한데, 그걸 인공지능으로 대체하기 위해서, 보완하기 위해서 저런 CG 알약들을 만들었고요. 로봇 청소기가 바라보는 시점에서 환경을 모델링하고 그 환경에 따라 달라지는 장면들을 또 인공지능 학습에 필요한 데이터로 만들어냈던 것이 에틀에서 했던 연구였고, 이 연구들을 바탕으로 데이터를 만들어낼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두 번째 미션은 조금 더 개인적인 것인데요. 데이터를 통해 나를 발견하고 나를 가꿀 수 있게 도울 수 있지 않을까. 데이터로부터 나를 발견하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철학적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우리가 SNS를 활용하면서 굉장히 많은 데이터들을 생산하고 있어요. 다양한 SNS를 쓰고 있고, 우리는 각자 거기에 맞는 아이덴티티를 가지고 있어요. 데이터들이 많아지고 있지만 정작 우리가 나에 대해서 다시 고찰할 수 있는 그런 도구는 별로 제공되지 않고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저희는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SNS의 역함수가 될 수 있지 않을까? SNS로부터 발생하는 데이터들을 가지고 다시 나를 찾아주는 그런 도구를 만들 수 있으면 좋겠다. 대화의 희열이라는 프로그램에 이런 장면이 있더라고요. 나는 누구이며 또 몇 명인가? 이렇게 나는 누구인가라는 심오한 질문에 데이터 관점으로 대답하고자 하는 게 저희 패블러스의 미션 중에 하나이고, 개인화 시대, 부캐의 시대, 메타버스 시대에 맞는 새로운 아이덴티티를 만들어 보겠다라는 것을 떠올렸습니다. 저희는 에트리와 그 에트리 이전에 이력을 이 가운데 보시는 것처럼 적을 수 있겠지만, 사실은 많은 부캐를 가지고 있어요. 주행님은 아티스트로 활동을 하고 있고요. 코드로 그린 그림이라는 작품 시리즈로 대전 비엔날레 초청 전시도 하셨고, 국회 도서관에도 작품이 걸려 있고, 여러 개인전을 많이 하셨어요. 그리고 저는 사이언스 커뮤니케이터로서의 역할도 가지고 있는데, 예를 들면 트레발이나 아테리움 물리 센터에서 과학문화위원으로 활동하는 등, 그리고 커뮤니티 리더로 여러 종류의 커뮤니티들을 운영해 본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부캐가 많은 사람이다 보니 그 부캐들을 잘 기록하고 정리해서 내가 뭘 하고 어떻게 살고 있는 사람이지에 대한 질문에 답하려는 기간이 꽤 길었어요. 저도 10년이 넘게 제가 하는 모든 활동을 다 기록을 하고 있고, 그걸 1년마다 정리해서 사람들한테 공유하면서 저는 이렇게 살고 있어요, 이런 식으로 안부를 정하고 있습니다. 주행도 마찬가지로 비주얼하게 저런 매일매일의 비주얼 다이어리를 기록하는 생활을 오랫동안 해오셨고, 뭔가 한번 시작했다면은 꾸준히 적어도 10년 이상 하는, 그렇죠, 그런 두 사람이 우리 코파운더로 회사를 만들게 되었죠.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이런 것들을 좀 어려워하는 분들을 위해서 우리 경험을 담아서 쉽고 아름답고 쓸모있는 도구를 만들면 좋겠다, 그런 생각으로 패블러스 캔버스라는 것을 기획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6월 30일에 그 첫 IR이 잘 끝나서 투자자들을 설득하는 데 성공을 했고, 이후에 한 달 동안 또 여러 투자자들을 만나면서 시드 단계 투자를 마무리하게 되었고요. 얼마 전에 150일이었죠. 그리고 투자가 끝나고 또 다른 지원 사업을 준비하기 위해서 요즘 계속
밤에 새벽 작업을 저희 하고 몇 시간 있는- 전에 헤어졌었는데 그렇죠. 새벽 작업을 하고 있는데 저 음악이 흘러나왔던 순간을 또 조금만 소개해 주실까요? 저때 이제 저희가 새벽 작업을 마치기 전에 너무 졸려가지고 재즈 음악을 듣고 있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스탠다드한 넘버들이 나고 있다가 어느 순간에 정신이 확 드는 그런 음악이 있었는데 바로 저 음악이었습니다. Cast Your Fate to the Wind. 내 운명을 바람에 맡겨봐라는 음악이었었는데 저 음악을 딱 듣는 순간 뭔가 저희의 그 순간과 되게 비슷했었어요. 근데 저때 저희가 제안서를 마무리해서 보내기 바로 직전의 상황이었었던 거고 그리고 저희가 처음 가보는 어떤 그런 길에서 저희의 운명을 맡겨봐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매일 샌드를 누르기 직전이었죠.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샌드를 딱 누르는 순간에 저희의 제안서를 바람에 날려보낸 듯한 그런 느낌이 들었었습니다. 저런 음악이 하필이면 저 순간에 150일째. 네. 그랬고 며칠 전에 저 멋진 뷰가 있는 오피스를 구했습니다. 여태까지는 사실 회사라는 게 가상 환경, 가상 세계였어요. 그렇죠. 우리 마음속에만 있는 어떤 그런 것이었는데 이제는 물리적인 실체가 생긴 것이죠. 그래서 저 오피스에 둘만 쓰기에는 꽤 넓은 그렇습니다. 오피스에 인테리어 작업을 할 정신은 없고 일단 회의 테이블과 의자 몇 개를 주문을 했는데 아직도 도착하진 않았어요. 그렇습니다. 네, 한 일주일 후에 도착할 것 같은데요. 제가 책에서 읽은 것이 있는데요. 사장이라는 역할이 기획하고 설득하는 일이다 라고 하는 것이었어요. 저희가 페블러스라는 회사를 기획하고 있고 1차적으로 지금 단계에서 투자자들을 설득하는 데 성공했고 이제 다음 단계 설득할 대상은 저 테이블에 같이 앉아서 일할 동료들입니다. 그래서 페블러스에 합류해 주실 멋진 훌륭한 분들을 기다리면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데이터의 진심 페블러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